안녕하세요. 화요일이네요. 어, 다음 주 월요일이 오차 공판, 김판종의 오차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오후 2시인데 저는 무조건 하고 방청을 할 예정이고, 오늘 제가 추가로 어, 이제는 피해자라고 하면은 협조를 할 때는 협조를 하고 자신들이 좀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오늘 잠시 보여드릴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어, 이 김판정이 구속이 된 날짜는 12월 22년 12월 4일인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심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어, 제가 일심 재판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구속이 되는 날짜가 12월 4일이면은 6월 3일이 되면은 만료가 되죠. 선고가 나든 안 나든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재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든 말든 구속은 6개월 이상을 시켜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연장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6월 3일, 뭐, 6개월이라고 했을 때 6월 3일에, 지금 공판이 진행이 되는 정도를 가지고서, 어, 그,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마, 선고가 나기 전에, 어, 구속에서 풀려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 자기가 주장을 했던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협조를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유사수신, 그 다음에 방문판매법 위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가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4년 12월 14일에 비대위 측에서 또 우리 또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라고 했고, 하지만 사기의 무게를 더 실어서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조사하다 보면 사기인지 배임 횡령 유사 수신인지 밝혀집니다. 그건 수사관이 할 몫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해석을 할 것이고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판단할 몫인 것입니다. 사기라고 우긴다고 사기가 되고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고 사기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피해자들은 그걸 밝혀달라 고소장을 넣은 것뿐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장에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가 명확하게 적지도 못했는 상태고 이 사기 배임 횡령 외에 여기서는 유사수신으로 뭐 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다른 걸로 밝혀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도 사기라는 부분이 우리가 저쪽에서 이 공소장 내용에 보면은 금전 거래를, 금전 거래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금전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이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따져봐도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현금을 가지고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은 거래소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그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잘 모르게 그 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았었죠. 그 이유는 스테이킹 자체를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현금 거래처럼 느껴진 거지요. 일부분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일부분은 자기가 대신 해주기로 한 사람이 현금을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넘겨준 경우는 있다. 그거를 가지고서 현금 거래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거래소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뭐 그런데 100% 어, 정확한 금액으로는 전달을 할 수가 그 개수만큼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의 가격은 1초 그 1초 이내에도 이 가격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따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의 차이 이 정도의 가격을 거래소의 가격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받은 돈만큼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다 손 쳐도 결국에 거래소를 이용을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는 어떻게 보면은 증권거래소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제가 이게 현금으로 들어갔다라고 제가 직접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역시 사기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사기인지 어떤지는 거기에 기망행위를 한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나 좀 그 재단이든 운영사든 최고 레벨 쪽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 다음에 중간 레벨이든 이런 사람들이 원금을 보장을 해준다. 100% 원금을 보장을 해준다. 그 다음에 고수익을 보장을 한다. 뭐 그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소개를 한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공지사항 그다음에 고 레벨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의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놈들을 잡으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유머식이라고 하는 인천에 좀 개새끼 같은 놈이 한 놈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개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죄목이 비대위에서도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통이 되는 범죄가 뭐냐를 따져보면은 배임이에요. 횡령도 저희는 넣었다가 빼버렸고 이유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공통 분모가 하나가 생기는 게 바로
배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입증을 하고 그 범죄 행위를 했는 그 사물을 처리하는 자부터 해가지고 보관을 이 조직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그거를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한 상태고 한쪽에서는 고소장만 내고 뭐 사기, 배임, 횡령 여기 중에서 해당이 되는 거를 찾아서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 그 범죄자들을 처벌을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또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고소 내용을 주고서 경찰이 니들이 알아서 좀 해도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해서 어, 이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고소인의 역할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8, 90%이 정도가 고소인이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증명을 하기가 정말 힘들다. 경찰도 그다음에 변호사도 검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건 정도가 한두 건이 아니다. 그리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 법무법인에다가 10억을 줬다. 그러면은 업무 전폐하고 거기에 전부 다 모여서 그 사건만 다뤄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하겠지요. 그런데 변호사라는 게 그것도 비즈니스잖아요. 변호사가 좋은 거 같죠. 근데 뭐 그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따졌을 때 변호사는 이 세상에서 최악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범죄를 해요. 변호를 해요. 그게 법에서 그러니까 피고인 측, 그 범죄자 측에서도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거고, 특히나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범죄자들이 그 변호사를 뭐 선임을 할 때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선임을 해서 자기 죄를 경감을 시키거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만들어주는 게 변호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보면은 도덕적으로는 아주 더러운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인이 고소장 자체도 범죄를 그 뭐 금융 범죄니까 사기다. 그리고 금융 범죄는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는 이게 고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현금을 넣어서 그러니까 호인 사기라고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기사들의 대부분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누구하고? 재단하고 직접적으로. 근데 재단으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재단에서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돈을 넣고 돈을 못 받은 경우. 그리고 그걸 돌려줄 수 없으면서 그만큼의 돈을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식의 그,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쪽은 사기가 확실하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의 수량으로밖에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 받으려고 하는 그 수량이 그 수량에 해당이 되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뭐 7달러 하던 게 0.000, 지금은 거의 0.0002달러 정도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 2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2달러가 되는 거예요. 2만 개가 2달러가 된다고요. 2만 개가 7달러면은 7, 24, 14만 불이에요. 14만 불짜리가 2달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뭔 소용이 있냐 이거요. 고수익도 주장을 하는데 고수익도 분명히 우리는 다 받았고 고수익이라는 게 보상이잖아요. 수량적으로는 고수익이 돼 있는 상태예요. 수량적으로는 원금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쩔 거냐는 거죠. 그리고 어,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기를 친 거예요. 분명히 그놈들은 자기들은 원금 보장이라는 것을 언급조차도 한 적이 없다. 원금 보장이란 말을 쓰지 말아라고만 했을 거다, 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증거 봐라. 공지사항이 이렇게 내놨고, 내가 그 영상으로도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에서 내가 원금 보장이 된다고 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를 뒤집을 어떠한 그 주장을,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만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자인 거지요. 그래서 사기 배임 횡령으로도 자기들도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과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범죄는 배임이다. 그러면 배임에 자기들이 했는 게 잘 됐든 못 됐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기본적으로 싸움을 함에 있어가 특히나 이런 싸움을 함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공소장에 이 변호인의 숫자 14명이에요. 20명 중에서 6명은 사임을 하고 14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소를 한 그 집단이 조직이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문가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전문가다라고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나와 있는 기사들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KOK 플레이 앱 자체가 지금 구동조차도 안 돼요. 그리고 시스템 점검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업그레이드 해놓은 그, 쇼핑몰이, 저거 앱에 있는 쇼핑몰이 거의 뭐 2년 가까이 지금 좀 있으면 2년이 돼요. 구동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실력이 있어요? 앱 하나도 못 다루는데. 그런데 걔들이 못해서 못하느냐? 아니에요. 지금은 그 소위 말해서 피해자들을 피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도 지금 앱이 중지가 되고 그 전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능이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업무상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못해서 안 하는지, 그,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KOK를 말살을 하지 않는 이상 KOK가 KOK 자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이거를 빼서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제로는 커뮤니티 풀로 옮기라는 이야기인데 커뮤니티 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넷이 아니고 메인넷에 있는 하나의 투자 풀이라는 거지요. 거기로 옮기라는 이야기예요. 다 옮기고 나면은 KOK만 옮기잖아요. 그럼 KOK 이쪽은 스탑을 시켜도 돼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비트이드 USDT, 뭐 쓸모없는 다빈치 그런 것만 남아요. 그럼 그거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 뭐 그거 말고는 이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KOK 소각에 대한 정책까지도 발표를 했잖아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싸그리 다 없애겠다. 그런데 그 공지를 누가 냈느냐? 최영규 이사장이 낸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접근 권한 자체를, 그리고 공지사항을 낼 수 있는, KOK 플레이의 공지사항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접근을 못 하는데, 접근 권한이 없는데, 그럼 누가 냈느냐? 공지사항을 지금까지 냈던, 낼 수 있었던 그 범죄자들이 그걸 냈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소각공제와 관련해가지고,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왔지만은, KOK 파운데이션은 이 공지를 KOK 플레이 앱에 있는 공지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KOK 그때까지도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었을 거예요. 그럼 접근을 해서 공지도 낼 수 없는 쪽에서 KOK 파운데이션이라고 재단 이름으로 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놈들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지들이 또 내놓은 거고 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배신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산에 대한 이득을 취해갈 수 있는 쪽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는 따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고발을 한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배임 행위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 상태에서 그게 재단이고 우리하고 직결되는 쪽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자산이니까 그놈들이 직접적으로 했으니까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OK 재단이 있고 운영사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사가 지금 KOK 재단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지금까지 걔들이 어, 그 재단을 완전 인수를 한 것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문서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재단에서 최영기 이사장이 이놈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이 법무법인도 알아보고 뭐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고소관계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뭐 이 비대위란 쪽에서도 분명히 배임 횡령으로도 고소를 했다라고 하니까 공통되는 게 배임 횡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고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찰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저한테 해야 되나 하면은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경찰관은 자기는 이 사건에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일을 해왔다는, 그 사건을 담당해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로는 제가 100% 그렇게 들었어요. 배임과 횡령에 대해 가지고는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고소장에 사기, 배임, 횡령으로 자기들이 고소를 했다라고 제목을 세 가지 달았으면은
세 가지에 대한 수사를 다 했어야지요. 안 했으면은 이거는 직무유기지요. 그리고 경찰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 사건이 그쪽으로 넘어간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전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고서가 됐는 건이 울산경찰청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다.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오는 것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울산경찰청에 남지를 않고 강남경찰서, 그러니까 대검을 통해 가지고 따로 분리수사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왜 김판종만 이렇게 고발을 했느냐. 다른 데는 지금 보면은 뭐 다섯, 여섯 명 정도를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여섯 명에 대해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인 한지욱이 같은 경우는 도망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고발 조치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했을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그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던 그 회사에 뭐 부사장급이다. 그 밑에 뭐 수석 책임이든 수석 뭐 연구원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저는 뭐 거기까지는 보지 않는데 그 레벨들하고 이 커넥션도 분명히 뭐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걔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는 그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비트이드 USDT 이 스테이킹 해놨던 것들의 그 보관 상태 몇 개가 지금 남아있고 몇 개를 썼고 그래서 그거를 그놈들 손으로부터 빼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제가 일종의 MM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거래소에 나돌고 있는 이 유통량들을, KOK를 최대한 매수를 해가지고 소각지갑으로 놓고 그 가격이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샀다가 팔았다가 이지랄 떨면은 이거는 시세 조정을 하는 식으로만 그러니까 시세 차이까지도 챙겨가는 나쁜 놈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샀는 거는 그거는 다시 유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올라간 상태가 우리가 지금 보장을 받았던 그 수량 곱하기 그 거래소의 가격 이게 내 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어제는 사실은 어, 줌을 하고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뭐 성소를 하고 원금을 돌려줘라. 그럼 그 절차에 따라서 돌려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 개를 내가 2만 달러 그러니까 곱하기 뭐 7달러로 계산해가지고 걔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7달러 하면 14만 달러. 14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려주는 게 14만 달러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 2만 개를 돌려주는 거죠. 해지를 해주면. 그럼 곱하기
0.0002달러 하면은 2달러가, 아니, 2만 개면은 0.4달러가 되겠네요. 4달러를 받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창업지법에서 뭐, 인당, 제가 그냥 듣기로는, 제가 정보를 받았는 메시지상으로는 300만 원이래요. 1인당. 그러면은 300만 원 받은 게 엄청나게 잘 받은 거죠. 여기서는 돌려주는 게 개수만 돌려준다고 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비트나 이더로 스테이킹을 하신 분들은 원금을 나는 또 그걸로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비트나 이더 USDT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원금을 나는 요걸 넣었으니까 요 암호화폐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스테이킹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예상해 보건대 한 10만 명이다라고 했을 때 뭐 한 50% 이상은 이미 해지를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는 80만 명 이상, 비대위라는 데서는 9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고 한때는 186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한 거는 뭘까? 대부분이 KOK일 거예요. 왜? KOK는 플랫폼 가격이 존재를 하는데 다른 것도 비트나 이더, USDT도 다 플랫폼 가격이 존재를 해요. USDT는 항상 1달러였었어요. 한 개당.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날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그게 플랫폼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하나가 2만 불 할 때인데 2만 불짜리를 한 개를 샀다. 스테이킹을 했어요. 스테이킹을 해도 2만 불이에요. 그런데 이게 KOK로 2만 불치를 산다고 했을 때 한 개당 2달러다. 그러면은 2만 개를 사갖고 넣어요. 그런데 플랫폼 가격이 2.5달러다. 2만 불치를 넣었는데 스테이킹 된 거는 2만 5천 불로 표기가 돼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약 그 0.5달러 차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 정도의 베네핏을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니까 비트나 이더 USDT보다는 선호를 뭘 했어요? KOK로를 했죠. KOK로 스테이킹을 하면은 보상을 받는 게 25%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나머지 80만을 기준으로 하면 70만 명, 9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80만 명이 KOK로 스테이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비트나 이더, USDT로 한 사람은 나는 분명히 비트나 이더, USDT로 했으니까 그걸로 돌려받겠다라고 이런 법적인 싸움을 했을 때 원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좋을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송씨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더리움이 20만 원, 뭐 7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몇 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개수로 넣는 기준으로 보면은 뭐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그 100, 한 70달러가 됐다. 한 개당 이더리움이. 근데 지금 1700달러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개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한 뭐 그 9배 정도가 가격 상승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좋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했을 때, 그는 개인적으로 하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돌려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 개를 가지고 나와도 4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14만 달러가 돼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원금이 분명히 현금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금 거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을 저는 수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빨리 사기꾼으로 다 잡아 쳐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알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뭘 해야 되느냐? 배임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공소장에 구속을 시켰는 시점이 24년 12월 4일이에요. 그러면은 2025년 올해 지금 6월 4일 정도 되면은 풀려난다는 거죠. 이거를 배임을 빨리 마무리를 해가지고 송치를 하고 기소까지 가서 이 사건으로 해서 다시 구속을 시켜놔야지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비대위란 쪽에서 이미 공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봤잖아요. 4차 공판까지 했어요. 5차 공판이 내일 모레예요. 5차 공판에 정인이 몇 명이 또 났을지 또 몰라요. 그럼 또 6차 공판이 5월 12일 날 또 정해져 있어요. 그날은 송 씨도 정인으로 출석을 하게, 그, 5월 달로 넘겨달라고 하면서 소환장이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 원 과태료를 받았지요. 12일 날 2주꼴로 이렇게 간다 손 쳐도 벌써 5월 12일이 돼버리면은 불과 한 달도 안 남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시간이 끌려갈 수 있다는 거지요. 왜? 누구 때문에? 계속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 쪽에서 오만 데다가 막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그대로 우리 피해 상태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일반 피해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 상태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거죠. 내가 스태킹을 한 게, 제 스태킹하고 보상받는 걸 제 스태킹한 것도 원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나는 분명히 500만 원 했는데 지금 뭐 5천만 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천 달러가 5만 달러처럼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뭐 몇천 달러 해놔놓고 수십만 달러가 돼 있는, 수만 달러가 돼 있는 사람, 수십만 달러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소를 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좀 잘못 판단을 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 그, 글을 올려놨는, 이런 단톡방에 글을 올려놨는 내용만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스스로가 아는 게 없이 그냥, 어, 제명을 넣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해줄 거다. 분명히 사기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배임과 횡령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지금 추가가 됐는 게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 수신 이거예요.
병, 저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쪽팔리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쪽팔리는 걸 생각하는 순간, 그냥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계속해서 묻고 간다는 거예요. 굽혀야 되고, 미안하게 됐고, 잘못, 우리가, 정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사과를 하고, 협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상대가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 다른 피해자들한테 허들 역할을 한다. 장애물 역할을 한다.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저놈을 쫓아가지고 앞서가지고 저놈한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쫓아가는 그 길을 막으니까 그 거리가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역할, 뭐, 그, 정확한 이런, 비교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어제도 뭐, 줌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4명이나 되는 그 변호사가 분야별로 지금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를 물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입증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해주겠어요? 경찰요? 지금 제가 경찰 만나러 다니고 했을 때 경찰이 정말 많은 그 사건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피해자, 케어케어 관련된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아직도 고소가 들어온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소를 정말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내 억하스 심정에서 고소를 하면은 우리 전체가 힘들어진다. 누구 말 맞다나 금융 피해는 사기고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맞는 놈들은 전부 다 부르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 놈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고소만 자꾸 하면은 경찰은 사건이 접수가 된 거는 무조건 하고 고소인 고소건에 대해 가지고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그건 쉴 데 없이 경찰의 시간을 낭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어떤 것든 선입 선출이지 손님이 손님이 예를 들어서 커피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먼저 시켰는데 뒤에 들어온 사람 거부터 처리를 해주면 뒤에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뒤 사람한테 먼저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라떼를 시켰다고 했을 때 라떼를 시킨 거를 다른 것들은 같은 제목이니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뭐 확인만 하면 되는 작업이고 우리는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비대위에서는 배임 횡령으로도 고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그 사건에 지금 4명인데 3명은 바뀌었고 1명이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경찰관은 처음부터 있었는 사람인데 이 사건이 배임과 횡령으로는 다뤄진 적이, 저기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배임과 횡령으로도 고소장에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비대위의 조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경찰이 그렇게 고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했다면은 왜 이제 와서 배임과 횡령도 자기들은 고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경찰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검사는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꾸로 사기죄로 잡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다 아니다라고 하고 저희도 피해자인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만 유독 자기들은 원금이 보장이 되고 원금이 또 현금이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피해자를 만든 거니까 거기가 소위 말하는 가해자지요. 우리 보고 김판정이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는 게 우리가 증거 자료를 제시한 걸로 뭐 됐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식의 내용을 띄우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지 멋대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제출을 하고 저희가 뭐라고 했는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구속이 되고 그거를 제가 주장을 할 만큼 그렇게 병신같이 보이나요? 저희가 지금은 피해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면서 싸움을 해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그만큼 준비를 못했고 스스로가 알지를 못했고 지금 상황은 그 스스로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 판단했다는 부분을 특히나 공통되는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그, 음해성 이야기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저보고 범죄자들하고 이 딜을 해가지고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했다. 그리고 저쪽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왔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다 고소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언급한 쪽에서 고소를 당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왜 제가 그런 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전부 다 그쪽이 좋은 거, 단 것만 듣고 그것만 취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법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범죄 수익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인이 세명이 5억은 넘는 사람이 세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세 명 다 5억은 원금이 5억 원 이상 들어갔을 거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우리가 고레벨들은 그리고 오래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200% 스테이킹 한 거에 200%가 차버리면 더 이상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초창기 한 사람들은 지가 했든 안 했든 등급 수익이라든가 후원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 가지고 했는데 많은 수익이 올라오니까 보상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재스테이킹을 최대한 많이 하지 않으면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이 200%가
꽉 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스테이킹, 그 개인의 교환 자산, 소위 말하는 스테이킹한 원금, 이 금액이 커졌을 뿐이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가중처벌로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다 기록을 찾아보면은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개인별로 보상되는 거 다 돌려줘 버리면은, 아니, 그 원금을 돌려주면, 개수로 돌려주면은 다 알거지 돼요. 그 대신에 한쪽은 완전히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는 그 자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배임으로 지금 계속해서 촘촘하게 이 못 빠져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해왔던 거죠. 분명한 거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 거는 100% 맞다. 왜? 불송치를 시켰는데 단 3일 만에 검찰에 접수가 되고 나서 단 3일 만에 7월 1일에 접수가 되고 2일 정도 돼가지고는 당일에 바로 뭐 접수시키고 나서 담당 검사가 그거를 검토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2일째 검토를 했을 거고 3일째 바로 그 불송치를 때렸던 그 경찰서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수사를 해라. 최장 90일 할 수 있는 검토를 쭉, 뭐, 그래도 좀 해야 되는데, 뭐, 단번에 눈에 보기에도 이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내려보낼 정도니까. 그 수사가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울산경찰청으로 또 넘어가고 나서 또 4개월이 또 지나고, 현재도 이지랄 떨고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수사를 정작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주입식으로 뭐 머리에 박혀버린 거죠. 근데 이미 이 당황하거나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경찰도 느끼는 거고, 그런데 자기들이 2년 이상이란 시간을 거기에 허비를 했는데 난감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오늘은 비대위라 손 치더라도 이미 자기들이 언급했던 만큼 배임이라는 부분도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들도 고소를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 토달지 말고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가 지금 원금이 현금이었는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고 있다면은 스스로 다시 한번 찾아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자 전부 그 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80만 명을 스스로가 이 피해 회복을 하는 데에 장애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원성 어떻게 감당할 거냐 꼭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협조를 해야 된다. 협조를 한다는 게 뭐 다른 걸 찾아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분말하지 말고 저희가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한다. 인원 동원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어, 지금과 같이 계속 가가지고는 일단은 스스로가 먼저 범죄자, 뭐 피의자, 피고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거를 꼭 그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많은 뭐 관심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도 좋긴 좋은데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저는 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공파는 다 좀 방청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참조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